천명의 직원 앞 강도연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야, 30년 동안 당신이 내 밥을 지어줬어. 몰랐어. 내 아들이 내 곁에 있었던 것도. 40년 전 기타를 들고 함께 부른 그 노래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 늦게 왔다. 미안해. 이제라도 내 곁에 있어줄 수 있겠어? 68 조리사와 75 회장, 40년 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서울 외곽의 한 대기업 사옥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킬 때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이순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식당 뒷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68배 나이지만 손놀림만큼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빠릅니다.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니까 된장국을 좀 더 진하게 끓여야겠어요. 혼잣말을 하며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거대한 국솥 앞에 서면 그녀의 하루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물을 썰고 두부를 자르고 멸치 육수를 우려내는 손길이 익숙합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녀의 손에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칼을 잡는 각도, 불 조절하는 타이밍, 간을 맞추는 감각까지 모든 것이 몸에 새겨져 있었죠. 순자는 이 식당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38배 젊은 나이였죠. 남편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썼다가 집까지 날리는 바람에 어린 아들을 업고 찾아온 곳이 바로 이 구내식당이었습니다. 당시 인사 담당자가 물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경력이 없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여기는 하루에 500명 넘게 밥을 해야 하는데. 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아이가 어려서 돈을 벌어야 해요. 그때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등에 업힌 아들 진우는 겨우 5살이었고 갈 곳도 없었거든요. 다행히 당시 주방장이었던 분이 순자를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30년이 되었죠.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진우는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 통화를 할 때면 진우는 늘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이제 그만 일하시고 쉬세요. 제가 모실게요. 제 월급으로 충분히 같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우야.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여기가 내 자리야. 내가 결혼도 해야 하는데 엄마까지 신경 쓰면 어떡하니. 사실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이 아직 다 갚아지지 않았거든요. 보증금 없이 살고 있는 월세방, 병원비, 생활비를 생각하면 지금 일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식당이 순자에게는 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30년을 매일같이 와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아침 6시가 되자 다른 조리사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조리사 미영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이모, 오늘도 제일 먼저 오셨네요. 어제 저한테 일찍 오라고 하셨으면서 정작 이모가 제일 일찍 오시잖아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습관이 됐어요. 일찍 와서 준비하면 마음이 편하거든. 그리고 나는 집에 가봤자 혼자인데 뭐. 여기가 더 좋아요. 미영은 순자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합니다. 이모, 우리가 이모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모 없으면 이 식당 못 돌아가요. 주방은 점점 분주해집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우죠.
순자는 국간을 맞추며 조심스럽게 맛을 봅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딱 알맞은 맛이 되도록 신경을 씁니다. 국자로 국을 떠서 식혀 먹어보고 조금 더 된장을 풀고 다시 맛을 봅니다. 역시 이모 손맛은 최고예요. 저는 아무리 해도 이모 맛이 안 나요. 미영의 말에 순자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30년 하면 너도 이렇게 돼. 손맛이란 게 시간이 쌓여야 나오는 거야. 주방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회장님 식판은 따로 준비해야 하니까 신경 써주세요. 임원 회의 때문에 임원 식당 대신 여기서 드신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드실 반찬은 제가 따로 정성스럽게 담을게요. 하지만 정작 회장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순자는 잘 모릅니다. 30년을 일했지만 회장을 직접 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회장은 늘 임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외부 손님들과 회의를 하느라 구내식당에 내려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순자에게 회장은 그저 먼 세상 사람이었죠. 11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된 거죠. 순자는 배식대 앞에 서서 국을 퍼주고 밥을 담아줍니다. 젊은 직원들이 지나가며 말을 건넵니다. 이모, 오늘도 된장국 진짜 맛있어요. 어제 집에 가서도 이모 생각났어요. 이모 덕분에 회사 다니는 맛나요. 진짜 집밥 같아요. 이모, 저희 어머니랑 나이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는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이모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순자는 그럴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많이 먹어요. 집밥 같아야 힘나지. 오후에도 일 열심히 해야 해요. 젊을 때 열심히 해야 나중에 편해요. 직원들의 웃음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웁니다. 순자는 그 소리들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면 힘들었던 일들이 다 잊혀지는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순자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2시가 되면 식당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정리를 마치면 순자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구석 의자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죠. 사옥 마당에는 젊은 직원들이 산책을 하고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모두 바쁘고 활기찬 모습입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웃음 뒤에 감춰진 외로움이죠. 퇴근길 좁은 월세방으로 돌아가면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아들 진우는 멀리 있고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순자에게 남은 건 낡은 가구 몇 개와 오래된 사진첩뿐이었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반지 하나를 꺼내봅니다.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닌 싸구려 메탈 반지였죠. 세월이 지나 곳곳에 녹이 슬었지만 순자는 이 반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반지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거든요. 이 반지 도연 씨가 줬었지. 순자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보며 중얼거립니다. 40년도 더 된 일이지만 그때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젊은 시절 순자는 작은 음악 다방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었습니다. 그곳에서 대학생 도연을 만났죠. 도연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고 순자는 그 노래를 들으며 꿈을 꾸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성공하면 너한테 다이아몬드 반지 사줄게. 이건 그때까지 약속이야. 도연이 건넨 싸구려 반지를 끼우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당시 23이었던 순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도연과 함께 미래를 꿈꿨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노래도 참 자주 불렀는데 우리 참 많이 웃었지.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도연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고 순자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도연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며칠 뒤 도연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마세요.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봉투에 든 돈을 거절하고 순자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후로 도연의 소식은 한 번도 듣지 못했죠. 어쩌면 그도 순자를 잊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잊었을 겁니다. 순자는 반지를 다시 서랍 깊은 곳에 넣으며 한숨을 쉽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나는 그냥 식당 이모일 뿐이지. 더 이상 꿈꿀 나이도 아니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허리가 굽은 모습.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따뜻하게 남아 있었죠.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도연이 지금 이 회사의 회장이라는 것을요. 강도연 75의 나이로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40년 전 기타를 치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순자가 매일 정성스럽게 담는 회장님 식판, 그 주인이 바로 도연이었던 거죠. 순자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듭니다. 좁은 방, 삐걱거리는 침대, 하지만 이게 그녀의 삶입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죠. 월요일 아침 구내식당에는 언제나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주방장이 다급하게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죠. 오늘 회장님이 직접 구내식당에 내려오신대요. 임원 회의가 여기서 있어서 점심을 여기서 드신다고 합니다. 조리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회장이 구내식당에 오는 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거든요. 보통은 임원 식당이나 외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 신경 써서 준비하세요. 특히 된장국은 간 맞추는 거 조심하고요. 회장님 입맛이 까다로우시다고 들었어요. 순자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밥을 지어왔는데 회장이라고 특별할 건 없었죠. 정성껏 만들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달랐습니다. 어떡해요, 이모? 저 떨려서 손이 떨려요. 미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영의 어깨를 다독이며 웃었죠. 괜찮아요. 평소처럼만 하면 돼요. 회장님도 사람인데 뭐. 우리가 만든 음식 드시면 맛있다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순자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죠. 왜일까요? 그냥 평범한 손님 한 명 더 받는 건데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11시 30분 식당 입구에 검은색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비서들과 임원들이었죠. 그들은 식당 안을 둘러보며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곧 도착하십니다. 비서의 말에 주방장이 마지막으로 음식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순자는 국자를 들고 된장국 간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완벽한 맛이었습니다. 잠시 후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연 회장이 들어왔죠. 75의 나이지만 자세는 고닫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모습이 위험 있어 보였죠. 임원들이 그의 뒤를 따르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원래 시끌벅적하던 점심시간인데 회장이 들어오자 모두가 숨을 죽였죠. 젊은 직원들은 식판을 든 채로 멈춰 섰고 배식하던 조리사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국자를 든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죠. 배식대 앞에 선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는 휘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 순자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주방의 소음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죠. 순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국자가 덜덜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40년 전 기타를 치던 청년, 음악 다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그 사람, 순자에게 싸구려 반지를 끼워주던 그 남자가 바로 이 회사의 회장이었던 겁니다. 순자는 30년 동안 모르고 일했던 거죠. 자신이 매일 밥을 짓고 국을 끓여서 식판을 따로 챙겨드렸던 그 회장님이 바로 도연이었다는 사실을. 강도연은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이 순자를 스쳤죠. 하지만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식판을 내밀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퍼주었습니다. 국자를 들어 국을 뜨려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죠. 국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옆에서 주방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순자를 쳐다봤지만 순자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국을 퍼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된장국, 그때처럼 짜지 않게 부탁합니다. 그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때처럼,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순자와 도연뿐이었죠. 40년 전 음악 다방에서 순자가 끓여준 된장국. 도연은 늘 조금만 덜 짜게 해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도연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연도 그녀를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후회? 그리움? 아니면 그저 무심함?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듯 그는 담담하게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임원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시작하는 도연. 그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에게 뭔가 말을 하는 모습이 보였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됐거든요. 이 감정을, 이 눈물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어제 잠을 잘 못 잤거든. 점심시간 내내 순자는 배식을 계속했지만 마음은 한 곳에 가 있었습니다. 도연이 앉은 테이블이었죠. 그는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임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끔 웃기도 했지만 그 웃음은 순자가 기억하는 그 웃음과는 달랐습니다. 차갑고 격식적이고 계산된 웃음이었죠. 식사를 마친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가 물수건을 건넸고 도연은 입을 닦으며 식당을 나갔습니다. 배식대 앞을 지나칠 때 그는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순자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격식적인 인사였습니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죠.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자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배식해야 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후 순자는 식당 뒤 작은 공간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벽에 기대어 섰죠.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30년 동안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도연을 위해 밥을 지었던 겁니다. 알지도 못한 채 회장님 식판 따로 준비하고 정성껏 음식을 담고 간을 맞추느라 신경 썼던 그 모든 시간들. 그게 다 도연을 위한 것이었다니. 당신은 여전히 높고 나는 여전히 바닥이구나.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회장이 되었고 순자는 구내식당 조리사였죠. 도연은 양복을 입고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서랍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녹슨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죠.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도연 앞에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는 회장이고 자신은 조리사일 뿐이라고. 그게 현실이라고.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그때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하던 젊은 날의 도연. 그 목소리가 아직도 순자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 전체에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창립기념일 행사를 대규모로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죠. 전 직원이 참석하는 행사였고 구내식당 직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직원 장기자랑 코너도 있대요. 자원하는 분들은 신청하라고 하네요. 주방장이 공지사항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웅성거렸죠. 저는 춤 못 추는데 어떡하죠? 노래는 더 못하고요. 미영이 갑자기 순자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모가 나가시면 어때요? 이모 노래 잘하시잖아요. 순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무슨 노래를. 나이 들어서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지난번에 주방에서 노래하시는 거 들었는데 정말 좋던데요. 목소리가 구성지고 감정이 있어요. 다른 직원들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이모. 이모 옛날에 합창단 하셨다면서요? 제가 이모한테 들었어요. 이모가 나가시면 우리 식당 직원들 얼굴 좀 내는 거예요. 제발이요. 순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젊은 시절에는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음악 다방에서 일할 때도 가끔 손님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죠. 도연이 기타를 치면 순자가 노래를 부르고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가 정말 행복했었죠. 하지만 그건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순자는 그냥 구내식당 조리사일 뿐이었습니다.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를 용기도 이유도 없었죠. 생각해 볼게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순자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래전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창립기념일 당일 회사 대강당은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무대에는 조명이 설치되었고 객석에는 전 직원이 자리를 채웠죠. 회장과 임원들은 맨 앞줄에 앉았고 뒤로는 부서별로 직원들이 앉았습니다. 순자는 식당 직원들과 함께 뒤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에서는 각 부서의 장기자랑이 이어졌죠. 춤을 추는 팀도 있었고 악기를 연주하는 팀도 있었습니다.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특별 순서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30년째 근무하고 계신 분이 무대에 올라주신대요. 구내식당의 이순자 조리사님, 박수로 모셔주시겠습니까?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신청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옆에 앉은 미영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제가 몰래 신청했어요. 이모 노래 정말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수백 명의 시선이 순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이모,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주방 직원들이 순자를 밀어줬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로 향했죠.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대 조명이 눈부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다가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기억 속에서 한 노래가 떠올랐죠. 도연이 젊은 시절 기타를 치며 자주 부르던 노래. 둘이 함께 불렀던 그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부르겠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오래된 노래였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곡이었죠. 하지만 순자는 그 노래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느린 멜로디가 대강당에 흐르기 시작했죠. 순자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 기억이 바람되어 내게로 오면. 순자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떨림이 있었지만 그 떨림조차 감정처럼 느껴졌죠. 세월이 묻어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눈을 감고 그대를 떠올려요. 노랫소리가 대강당 천장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웅성거리던 관객들도 점점 조용해졌죠. 순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특별한 게 있었거든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강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4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작은 음악 다방, 낡은 기타, 그리고 순자와 함께 부르던 이 노래. 그대 향기가 비가 되어 내게로 오면. 순자는 계속 노래했습니다. 눈을 뜨고 객석을 바라봤죠. 수많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 강도연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순자를 똑바로 쳐다 보고 있었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 나는 그저 손을 펴고 그대를 안아요. 보이지 않아도 닿지 않아도 그대는 늘 여기 있어요.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비서가 눈치챘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대 위 순자를 바라볼 뿐이었죠. 순자의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낡은 옷차림.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4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 대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순자의 노래를 듣고 있었죠. 그대여, 바람이 되어 내게로 와요. 마지막 가사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는 깊게 인사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순자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영이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죠. 이모,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울면서 들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도연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감정을 순자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도연은 집무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혼자 있겠다고 말하고는 회장실로 들어갔죠.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순자야. 도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음악 다방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젊은 날의 도연과 순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4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죠. 다음 날 아침 강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벽 6시, 아직 사옥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도연은 비서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인사팀에 연락해서 조리사 이순자 씨의 인사 기록을 가져오도록 하세요. 가능한 한 자세하게요. 비서는 잠시 놀란 표를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1시간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도연은 회장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구내식당이 있는 지하층 입구가 보였죠. 벌써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출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한다고 했죠.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1시간 후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인사기록 가져왔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받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순자의 기본 정보가 적혀 있었죠. 입사일은 30년 전, 직급은 조리사, 급여는 최저 수준. 하지만 도연이 주목한 건 특이사항란이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음. 병가 기록 없음. 지각 및 결근 기록 없음.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다음 페이지에는 가족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배우자 이철수 10년 전 사망. 자녀 아들 1명. 특이사항 입사 당시 남편의 채무 보증으로 인한 재산 압류 기록 있음. 주거지 보증금 없는 월세.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가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죠. 남편의 빚을 대신 갚느라 평생을 일했고 집도 없이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덮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죠. 누렇게 바른 편지였습니다. 40년 전에 받은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순자의 글씨였죠. 도연 씨, 나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당신 어머니께서 오셨을 때 돈을 받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에게는 큰 미래가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요. 부디 성공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우리 아이를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로 눈물 자국이 번졌죠. 40년 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도연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지를 서랍에 넣고 외면했죠. 회사 일에 집중하고 출세의 길을 걸었습니다. 순자와 아이를 버리고 그 아이 살아있을까?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편지에는 아이의 이름도 성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알면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도연은 비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순자 씨의 자녀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인사기록에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아들 1명, 이름은 강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진우? 도연은 그 이름을 반복했습니다. 뭔가 익숙한 이름이었죠. 혹시 우리 회사 직원 중에 강진우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개인 비서 중 한 명이 강진우입니다. 도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강진우, 30대 중반의 젊은 비서, 일 처리가 깔끔하고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 도연이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직원 중 한 명이었죠. 강진우를 지금 당장 이리로 오라고 하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고 10분 후 강진우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진우는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죠. 도연은 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진우의 얼굴, 눈매, 코, 입매. 그리고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우의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강진우 씨, 어머니가 이순자 씨입니까?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회장님. 그렇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내가 내 아들입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진우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죠.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하지만 회장님은 모르셔도 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진우는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죠.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잘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으니까요. 내 어머니를 사랑했다. 정말로. 도연이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쳐다봤죠. 사랑하셨다면 왜 버리셨습니까? 그 질문에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회장님 욕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회장님이 성공하길 바라셨죠.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는 자랐습니다. 도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죠. 내가 너무 비겁했다. 진우는 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분노도 슬픔도 그리움도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라도 어머니께 잘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이제 늙으셨습니다. 몸도 많이 안 좋으세요. 3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셨으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진우는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외면했던 진실이 이제야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에 가지 않고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순자를 생각했죠. 30년 동안 자신의 밥을 지어주던 그 사람. 자신의 아이를 혼자 키우며 평생을 일했던 그 사람. 순자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구내식당에서 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 준비가 한창이던 오전 11시, 순자는 평소처럼 커다란 국솥 앞에 서 있었죠. 오늘 메뉴는 소고기 무국이었습니다. 국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모, 뒤에 양파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미영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려 대답했죠. 알았어. 지금 갖다 줄게. 순자가 뒤로 돌아서는 순간 옆에서 무거운 냄비를 나르던 새로 들어온 조리사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 조리사가 휘청거리며
국솥 손잡이를 잡았고 국솥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요. 주방장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끓는 국물이 쏟아져 내렸죠. 순자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뜨거운 국물이 그녀의 손과 팔에 튀었습니다. 으악! 순자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손과 팔이 빨갛게 부어올랐죠. 주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빨리 찬물로 식혀요. 구급차 불러요. 주방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미영이 순자를 부축해 세면대로 데려갔고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순자는 아픔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죠. 괜찮아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화상은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손바닥과 팔뚝 전체가 빨갛게 부어올랐고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순자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순자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2등급 화상이었죠. 의사는 최소 2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을 많이 쓰시는 일을 하시나 봐요. 당분간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화상 부위가 넓어서 감염 위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죠. 2주일이나 일을 못한다니. 월세는 어떻게 내고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요? 순자에게는 저축도 없었습니다. 30년을 일했지만 남편의 빚을 갚느라 모은 돈이 없었거든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내가 이렇게 아프면 누가 밥을 하지? 순자는 일에 대한 걱정부터 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그녀였으니까요. 식당 사람들이 힘들어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죠.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식당 직원들이 문병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순자 조리사님?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었죠. 순자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 강도연이 병실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순자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상 입은 손에 힘이 들어가자 아픔에 얼굴을 찡그렸죠. 움직이지 마세요. 다치셨잖아요. 도연이 다가와 순자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순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이 왜 여길? 괜찮습니까? 이 조리사님? 사고 소식을 듣고 바로 왔습니다. 도연은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죠. 회장이 직접 병문안을 오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나을 거예요. 회장님께서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는 없으셨는데.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과일 바구니를 옆 탁자에 놓고 순자를 바라봤죠.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내가 비겁했어요. 도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순자는 눈을 크게 떴죠. 그때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순자 씨 아니, 순자야. 나 도연이야. 40년 전 그 도연.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죠. 눈물이 흐를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날 식당에서 회장님을 봤을 때부터요. 순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도연은 순자의 손을 잡으려다가 화상 때문에 멈췄죠. 대신 침대 난간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나는 도망쳤어. 내 미래만 생각했지. 너와 아이는 생각하지 않았어.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이제 와서 들으니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때의 일은 지나간 거예요. 다 옛날 일이에요. 아니야, 지나간 게 아니야. 나는 30년 동안 내가 만든 밥을 먹었어. 내가 정성껏 끓인 국을 마셨어. 알지도 못한 채로. 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도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죠. 저는 괜찮았어요. 진우를 키우면서 행복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우는 저에게 세상 전부였으니까요. 진우를 만났어. 우리 아들을 만났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도연을 쳐다봤죠. 진우를 만나셨다고요? 응. 그 아이가 내 비서였어. 나는 몰랐어. 그 아이의 어머니가 너라는 것도,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것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우가 알았나 봐요. 그 아이는 너를 많이 닮았어. 착하고 성실하고 묵묵히 일해. 너처럼. 바로 그때 병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강진우가 들어왔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도연과 순자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우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진우는 꽃다발을 화병에 꽂으며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도연도 진우를 바라봤죠.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야 말했어요? 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죠. 미안해, 진우야.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될까봐 말 못했어. 어머니는 제게 짐이 아니에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순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죠.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거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그분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도연은 진우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지만 정말 미안하다. 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의 외로움, 어머니가 고생하는 걸 보며 느꼈을 분노와 슬픔이 모두 담겨 있었죠. 순자는 진우와 도연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너무 늦었고 너무 아팠습니다. 병실에는 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할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4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고 그 세월 동안 쌓인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병실의 침묵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부터 알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진우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죠. 제가 15살 때였어요.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편지를 봤어요. 서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편지였죠.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편지를 진우가 봤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편지에 어머니가 쓰신 내용이 있었어요. 강도연이라는 이름과 함께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강도연이라는 이름을 찾아봤어요. 대기업 회장이더군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버린 사람이었죠.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 미워했죠.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그 사람은 편하게 살고 있구나 싶었어요. 밤마다 어머니가 허리 아프다고 신음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그 사람을 원망했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야.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어요.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분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면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다만 우리 인연이 아니었을 뿐이야. 진우는 순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죠. 저는 어머니의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를 버린 사람을 어떻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그분을 감싸셨어요. 그래서 저도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저도 모른 척하기로 했죠. 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던 때였어요. 이력서를 넣을 회사를 알아보다가 그 회사를 발견했죠. 강도연 회장이 있는 그 회사요. 저는 고민했어요. 그곳에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도연이 고개를 들어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진우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죠. 결국 지원했어요. 합격했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운이 좋았는지 회장님 비서팀에 배치되었죠. 처음 회장님을 가까이서 봤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내 아버지구나. 내가 평생 궁금해했던 사람이구나.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까이서 회장님을 보니 나쁜 사람은 아니더군요. 직원들에게 공정했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죠. 이 사람은 우리를 잊었구나. 완전히 잊고 살아왔구나. 도연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께서 저한테 물으셨어요. 진우 씨는 가족이 있나요? 저는 대답했죠. 어머니가 계십니다. 구내식당에서 일하십니다. 회장님은 그렇군요. 어머니께 효도 잘하세요 라고만 하셨어요.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회장님은 정말 모르시는구나. 당신 밑에서 30년 동안 일한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 옆에서 일하는 비서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병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진우의 고백은 가슴을 찌르는 진실이었죠.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사람의 인연이란 게 때로는 모른 척해야 지킬 수 있는 게 있단다. 진우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왜요? 왜 모른 척해야 해요? 어머니는 평생 혼자 고생하셨잖아요. 아버지 없이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왜 그분한테 당당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너를 낳은 것도, 너를 키운 것도. 너는 엄마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하지만 어머니, 그리고 도연 씨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젊은 나이에 큰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잖니. 우리를 선택하지 못한 게 비겁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그 사람의 인생이었어.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으세요?
순자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상 입은 손이 따뜻했죠. 용서가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세상에는 원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단다. 사랑도 인연도 마찬가지야.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는 정말. 순자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아버지께 진실을 말해야 해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강하게 살아오셨는지 그분이 알아야 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늦었어, 진우야. 그 사람은 세상 꼭대기에 있고 난 여전히 밑바닥이야. 우리 사는 세상이 달라.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밑바닥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누구보다 훌륭한 분이에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러니 제발 당당하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순자도 울었습니다. 진우도 울었습니다. 도연도 울었습니다. 병실에는 세 사람의 눈물만이 흘렀죠. 한참 후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진우야. 나는 지금부터라도 책임지고 싶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 남편 노릇을 하고 싶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이제 와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살면 돼요. 순자야, 저는 내일 퇴원하면 다시 일할 거예요. 그게 제 삶이니까요. 회장님도 회장님 일하시면 돼요. 순자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온 도연과 진우는 복도에 섰습니다. 도연이 진우에게 말했죠. 진우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은 없지만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진우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가 용서하셔도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진우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복도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2주일 후 순자는 퇴원했습니다. 손의 화상은 많이 나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죠. 의사는 한 달 정도 더 쉬라고 했지만 순자는 일주일 만에 식당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모, 아직 손이 안 좋은데 무리하시면 안 돼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순자는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답답해. 여기가 더 편해. 하지만 사실 순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도연과의 재회, 진우의 고백, 그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 아팠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회사 전체에 또다시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송년회를 대규모로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죠. 전 직원이 참석하는 행사였고 이번에도 구내식당 직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이번 송년회는 특별하대요. 회장님이 직접 기획하셨다고 하네요. 주방장이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죠. 순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일하고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송년회 당일 회사 대강당은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고 무대에는 큰 스크린과 조명이 설치되었죠. 회장과 임원들은 맨 앞줄에 앉았고
부서별로 직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순자는 식당 직원들과 함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올해의 성과를 보고하는 영상이 나오고 임원들의 축사가 이어졌죠. 평범한 회사 행사였습니다. 그때 강도연 회장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관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뿌리 같은 분이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도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회사를 위해 일해 오셨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우리 직원들의 식사를 준비하셨죠. 여러분이 맛있게 먹은 그 밥, 그 국, 그 반찬을 모두 이분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도연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30년간 구내식당을 지켜온 이순자 조리사님입니다. 순간 조명이 순자를 비췄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도연도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고요. 이순자 씨, 무대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도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지만 주변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격려했죠. 이모, 올라가세요. 이모, 대단하세요. 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통로를 지나 무대로 향하는 동안 직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무대에 오른 순자는 도연과 마주 섰습니다. 도연은 순자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준비된 상패를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상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30년 공로상 마이너스 이순자 조리사님께 당신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패를 받았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연은 마이크를 들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저에게 특별한 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래전에 알던 사이였습니다. 대강당의 놀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을 이었죠. 젊은 시절 저는 이분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비겁하게도 그 사랑을 지키지 못했죠. 제 미래만 생각하고 이분을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도연을 말렸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제 비서 강진우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몰랐습니다. 제 아들이 제 곁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제 사랑했던 사람이 제 밥을 지어주고 있다는 것을. 대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도연의 말을 들었죠.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아니,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도 울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이제라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도연은 무대 한쪽에 준비된 기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마이크를 건넸죠. 우리 함께 불렀던 그 노래 다시 한번 불러줄 수 있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기타줄을 튕기기 시작했죠. 40년 만에 다시 기타를 치는 그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멜로디는 또렷했습니다. 그대 기억이 바람되어 내게로 오면. 순자가 먼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연도 함께 불렀죠. 나는 그저 눈을 감고
그대를 떠올려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40년의 세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 향기가 비가 되어 내게로 오면 나는 그저 손을 펴고 그대를 안아요. 관객석의 직원들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주방장은 고개를 숙였죠. 강진우는 맨 앞줄에 앉아 부모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닿지 않아도 그대는 늘 여기 있어요. 노래가 끝나갈 무렵 도연은 기타를 내려놓고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순자야, 너무 늦게 왔다. 40년이나 걸렸어. 미안해. 순자는 도연을 일으키며 울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아니야. 나는 회장이 아니야. 그냥 도연이야. 내가 사랑했던 그 도연이야. 도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울고 진우도 울고 관객들도 울었습니다. 이제라도 내 곁에 있어줄 수 있겠어?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할 수 있겠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30년을 함께 있었어요. 몰랐을 뿐이죠. 도연은 순자를 안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40년 만의 포옹이었죠.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우도 무대로 올라와 부모님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며 안고 있었죠. 그날 밤은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밤이었죠. 4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무대 위의 세 사람, 그들의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쁨도 안도도 그리움도 모두 담겨 있었죠.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은 도연의 밥을 지어왔고 도연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살아왔다고, 어쩌면 그것도 함께한 시간이었을지 모른다고, 서로 몰랐지만 늘 가까이 있었다고. 송년회가 끝난 후 도연과 순자와 진우는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죠. 지나간 시간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에 대해. 이제 우리 가족이야. 도연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진우도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그들은 비로소 가족이 되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른 봄이 찾아왔고 회사 사옥 앞 정원에는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죠. 구내식당 앞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입구에 새로운 액자가 걸렸습니다. 30년 근속 공로상 마이너스 이순자 조리사.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구내식당 총괄 관리자 마이너스 이순자. 순자는 더 이상 배식대 앞에서 국을 뜨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 전체를 관리하고 메뉴를 기획하고 젊은 조리사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죠. 월급도 올랐고 직급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가장 기뻐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모, 오늘 메뉴 정말 좋아요. 이모 덕분에 우리 식당이 회사에서 제일 유명해졌어요. 젊은 직원들의 웃음소리와 인사였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식당을 사랑했고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을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라 7시였죠. 주방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관리자님, 이제 너무 일찍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준비할 수 있어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앞치마를 두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이제 앞치마를 두를 필요가 없었죠. 대신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된장국은 누가 끓였어요? 제가 끓였어요, 관리자님. 이모한테 배운 대로 했어요.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국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잘했어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네요. 딱 좋아요. 미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가 칭찬하면 모두가 기뻐했죠. 30년의 경험과 손맛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있었죠. 강도연 회장이 구내식당에 내려온 것입니다. 요즘 도연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배식대로 향했죠.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임원들과 함께 오지 않고 혼자였습니다. 순자가 주방에서 나와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순자를 보며 미소 지었죠. 된장국하고 제육볶음 주세요. 순자 씨가 추천하는 메뉴로요.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들지 않았어요. 미영이가 만들었는데 맛있어요. 그래요? 그럼 더 기대되네요. 순자 씨가 가르친 거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죠. 도연은 음식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첫 숟가락을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맛있네요. 순자 씨 손맛이 느껴져요.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젊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자주 구내식당 오시는 거 봤어? 응, 이순자 관리자님 때문이래. 둘이 옛날에 연인 사이였다며? 진짜? 대박이다. 로맨스 영화 같아. 직원들의 수군거림에도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식사를 마친 도연은 순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왜요? 진우도 부르고 셋이서 저녁 먹어요. 제가 예약해놨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퇴근하고 갈게요.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식당을 나갔습니다. 미영이 순자에게 다가와 말했죠. 이모, 정말 좋아 보여요. 행복해 보이세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가? 나이 들어서 이런 행복이 올 줄은 몰랐어. 이모 자격 있어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도연과 순자와 진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 되어 있었죠. 어머니,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요즘 편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응, 이제는 새벽에 일찍 출근 안 해도 되고 몸도 많이 편해졌어. 다 너희들 덕분이야. 도연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다음 달에 우리 여행 갈까? 제주도 어때? 순자는 놀라며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여행이요? 나이 들어서 무슨 여행을? 나이 들었으니까 더 가야죠. 젊을 때 못한 거 지금이라도 해야죠. 진우도 거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평생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셨잖아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건 없어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과거의 아픔도 미래의 계획도 모두 함께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도연이 순자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줄래요? 순자가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40년 전 도연이 준 싸구려 반지가 아니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였죠.
40년 전에 약속했잖아요. 성공하면 다이아몬드 반지 사준다고. 너무 늦었지만 받아줄래요? 순자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반지를 순자의 손가락에 끼워줬죠. 그 옆에서 진우가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잘 어울리세요. 진우의 입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도연은 놀라며 진우를 쳐다봤죠. 진우야, 이제 인정하기로 했어요. 제 아버지니까요. 진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진우를 안았고 순자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길가에서 봄바람이 부는 저녁에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습관이 된 거죠. 새벽 공기를 마시며 식당으로 걸어가는 길이 좋았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도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도연 씨? 이게 무슨... 나도 이제 식당 일 배우려고요. 순자 씨가 가르쳐 줄래요? 순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이 무슨 식당 일을... 회장 그만둘 거예요. 이제 진우한테 물려주려고요. 나는 순자 씨 옆에서 보조나 할래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도연은 서툰 손놀림으로 물을 썰기 시작했고 순자가 옆에서 가르쳐줬죠. 그렇게 자르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해요. 이렇게? 그래요, 잘하네요. 두 사람은 웃으며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함께하는 아침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회장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와 도연이 함께 배식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회장님, 오늘은 직접 퍼주시는 거예요?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죠. 응, 이제 나도 식당 일 배우려고. 순자 관리자님이 선생님이야.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죠. 순자는 도연 옆에서 함께 국을 퍼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다고. 40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났고 이제는 함께 밥을 짓고 있다고. 그날 오후 순자는 식당 뒤 작은 공간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따뜻한 차를 들고 왔죠. 차 한잔 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개나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응? 행복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이제는 정말 행복해. 나도 행복해.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해.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랜 세월 고생한 손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위로하는 손이었죠. 식당에는 다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밥 먹는 소리, 이야기하는 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순자는 그 소리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옆에 도연이 있었죠. 40년을 돌아온 사랑, 30년을 함께했지만 몰랐던 인연,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시간. 순자와 도연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래가 흐르고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 하루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죠. 순자의 손에는 반짝이는 반지가 빛나고 있었고 도연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구내식당은 오늘도 따뜻한 밥 냄새로 가득했고 그곳에는 진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